정호에 읽었을 때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지식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사례 보여주고 그 사례를 통해서 글쓴이의 뭐를 강조하는 거구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글쓴이의 그 주장이라는 게 결국은 뭐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죠? 궁극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이거겠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뭐하구나? 중요하다. 요것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교사한 경험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거야, 뭐, 그죠? 이거를, 글쎄, 이거는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죠? 네. 약간 또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정리했고, 보여주기 때문에 됐고, 불안감이 시달렸고, 오케이. 뭐야, 이게? 이해됐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 이거야 뭐 내용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됐고. 지금 포인트는 얘인데, 그죠? 오늘 선생님이랑 할 가장 중요한 것도 이거고, 시라는 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복의 시라는 건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줄글을 배워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시를 넣어놨단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이제 2월달부터 우리가 문학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사실 뭐 이 시가 약간 그런 쪽으로 돼 있기도 하지만, 약간 이 시는 줄글의 형태와 거의 어때요? 비슷하죠. 왜냐면 이 시는 편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시의 작가도 어떤 목적으로 이 시를 썼냐면, 편지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를 썼어. 친구가 백석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얘야 뭐 일반적으로 보냈겠죠. 그러니까 백석은 시인이니까 이걸 써서 보낸 거예요. 시인이니까. 답장이에요, 일종의. 친구가 보낸 안부 편지에 대한 답장이어서 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끊어서 일산서구, 일산이동 뭐 이런 식으로 대림이 3단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급으로 따지면 너네 집 주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인 것처럼 현재의 시적화자가 뭐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쥔을 붙였다는 게 뭐냐? 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걸,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어렵지 않죠? 아내 없고 나는 시적화자일 텐데, 시적화자인 나는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와 동생들과도 떨어져서 쓸쓸한 거리를 헤매었다라고 했잖아. 예. 여기까지 상황 안 좋죠? 목순의 집에서 새를 얻어 살고 있는데 춥고 누긋한 방에서 이게 무슨 소릴까? 정모야?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게 무슨 소릴까요? 나 혼자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데 그걸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말해야 돼요? 충분하다 말고 나 혼자도 혼자 몸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지. 충분하다로 해석해버리면 이건 안 돼. 그죠? 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 혼자 몸도 챙기기가 어려워. 그지? 쓸쓸하고 나 혼자 몸도 챙기기 어렵고 그래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쐐김질하는 것이었다. 쐐김질이라는 게 그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예. 그럼 뭔 소리인지 알지 이거?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쐐김질한다는 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되새김질하고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에 뜨거운 것이 괴일 적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그렇지. 나 이러다가 뭐 할 것 같다고.
그렇죠.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흔히 전국 학교에서 시 배울 때 보면은 맨날 자 시대적 배경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해줘요?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은 이거야. 이 글의 주된 소재는 이런 거야. 주제는 이런 거고 특징은 이런 거고 성격은 뭐 회상적 뭐 이런 맨날 적어주고 그러잖아요. 일단 적고 나서 자 봐봐 얘들아 어느 사이에 나는 나 시적화자 이러면서 쓸쓸한 밑줄 그어 이렇게 적겠죠. 예. 시적화자의 심리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이런 식의 교육이 학생들을 묶어놔 버리는 거야. 시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복잡한 게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체크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 시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 거를 외우고 공부하는 건가 보다. 라는 건데, 간단히 생각해보자. 어떤 시인이 내 시를 엄청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만들 거야. 이런 놈이 있을까요? 없지,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장을 읽다 보면, 뭐를 읽다 보면, 시는 그저 문장 단위의 기본적인 의미를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그만인 거야. 우리 이 문제 풀 때도 그리고 나서는 네 마지막 문제 보여서 넌 이렇게 경험이 있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되는 거야. 자, 이 시에서 이 사람의 상황, 지금 우리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 요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야.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죠. 그죠? 이 시를 읽으면 뭐 1912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일제강점기 맨날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항상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달픈 삶이다. 뭐 이런 그죠? 그러면 이 시는 우리와 멀어져 버리는 거야. 왜? 우린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우린 지식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때 어때요? 정원아 선생님도 얼마든지 물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뭔가 고달프다거나 그죠? 고민이 많아서 힘든 상황 물론 이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서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힘들구나. 시적화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게 다야. 그리고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실제로도 풀 수가 있어요. 수능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목표는 그거잖아. 예. 그지?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런 필기한 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의. 예. 근데 그 사람의 생각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죠. 60만 명이 봐야 되잖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 그 외에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연습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들 봐봐, 이제. 그러나 중요하겠죠. 왜요? 그 여기서 반대되는 상황. 그렇지.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시상의 뭐가 일어나니까. 환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문창을 바라보고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 지금 모르겠네. 자, 봐봐. 지금 이 사람 힘들죠? 예. 근데 힘든 이유를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그렇지. 남 탓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남이 아니라 난 사람인데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가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치? 결국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인 거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탓을 할 수가 있고, 운쪽의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운명 탓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지금 이 사람은 뭐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 아니, 그러니까 내 탓이야, 운명 탓. 운명을 탓하고 있죠. 이 사람 왜 그러고 있는 거냐? 이게 오히려 있잖아. 극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 내 잘못이야 하면은 방법이 없어.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냥. 그죠?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어. 내 인생은, 그래, 내가 바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한없이, 이 사람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죠? 한없이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내 잘못도 아닌데 뭐. 원래 이런가 보지. 라고 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왜? 어찌 보면 좋은 생각일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여기에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그죠? 내 잘못이 아니니까인 거예요. 예. 그러면 딱히 자책이나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그러면 내 스스로는 어떻게, 나는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럼 내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차츰 가라앉게 되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 나주손이라는 게 평안도 사투리인데 저녁 무렵입니다. 북한 말이에요. 예. 저녁 무렵에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저녁에 하루를 더욱 다가기면 무릎을 꿇어서 여기까지 읽어봐봐. 어둠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운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 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이 사람 자기 되기 힘든데 뭘 떠올리고 있어요? 그쵸. 갈매나무를. 그러면 왜 갈매나무를 떠올렸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정보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갈매나무를 떠올렸을까에 대해서? 갈매나무 봐봐. 외로이 서 있죠. 예. 눈도 맞고 소리를 내면 눈을 맞고 있어요. 이게 뭐가 처한 상황이에요? 공병이 좋아서. 갈매나무가 처한 상황이죠. 예.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나도 상황 어때요? 안 좋죠. 예, 안 좋죠. 근데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그 사람. 그렇지.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않나요? 예. 드물다는 굳고 정한. 정한하면 깨끗한. 꿋꿋하고 깨끗하게 갈매나무는 서 있는 거죠. 자, 상황은 같은데 뭐는 달라요? 상황을 극복하는, 상황을 아니면 받아들이는 태도는 태도가 다른. 다르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뭐 하는 거야? 나와 태도가 다른 갈매나무를 보고 아마 교훈을 예. 느꼈다. 본받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게 된 거겠죠. 그리고 끝. 그러면 이 시는 끝나는 거야. 나 되게 힘들었는데 갈매나무를 보면서 나도 저것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어. 끝. 간단하죠. 정말 우리가 이 책 처음 하면서 뭐 연습했어? 책 문장을 내 언어로 조직해보자 였잖아. 결국에는. 그지? 시도 어때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야. 그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그 어떤 시든 그게 아무리 어려운 시를 하더라도 간략하게 정리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돼. 그러면 모든 글은 시까지, 줄글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까지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 시 내용이 뭐야? 라고 해서, 누가 어디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가족과 헤어졌나봐요. 근데 죽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 같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되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보고 희망을 얻은 사람의 쓰는 시예요. 끝. 오케이? 간결하게, 항상.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볼까요? 백석 아니에요. 작가와 화자는 다른 거예요. 그죠? 작가는 글을 쓴 사람이고요. 화자는요. 작가가 창조해낸, 그지?
and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인물이에요. 아무리 이 작품이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모든 문학 작품 속 화자는 창조된 인물이에요. 하나 빼고. 수필. 왜 우리가 문학 장르하면 시, 소설, 희곡, 수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 시, 소설, 희곡은 무조건 창조한 거고요. 수필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개성적 문체로 적은 글이잖아. 예. 이거는 작가와 화자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도 지 얘기니까. 하지만 시와 소설이나 희곡은 이거 작가 얘기인데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이야. 이 시의 화자는 백석이 아니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이 되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자는 목전에 집어 서름한 방을 얻어 얻는다는 말 어떻게 알아냈어? 이걸 원래 알고 있었어? 그냥 대충? 느낌상? 그냥 응. 문맥 읽어보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런 거 아주 중요해. 적당히 퉁치면 넘어가기. 오케이? 네. 진짜야. 자, 화자의 정서는 처음에는 좌절이었죠. 예. 그랬다 뭘로 바뀌었어요? 조금 그래도 극복을 하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로 조금 예. 바뀌었죠. 갈매나무 맞고 이거 맞고 그치 손에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지금 그렇죠. 그치? 딱히 떠오르는 거 없잖아. 예. 정말 이 사람 같은 어떤 그런 태도를 지금 네가 만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치? 잘해. 그 다음에 요거 뭐 한 문장만 딱 보자. 이거 봐봐. 왜 여성들이 육체를 학대하는 거식증에 더 쉽게 빠져드는가? 음식 거부하는 그런 거. 예. 답은 간단하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권력에서 더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여성은 사회적 권력이 별로 있다 없다? 없다. 하여 내 몸 바깥에서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 몸 안에서나마 주인이 되어 보겠다는 무의식이 여성들로 하여금 거식증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이 문장 이해돼요? 내 몸에 대한 봐봐. 예. 내가 외부적 권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라도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내 몸에 대해서라도.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존재거든. 예. 근데 이게 내 외부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디에서나마 가지고 싶어 한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나마 그걸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식증을 단순한 질병으로 보는데 수전 보유도는 단호히 반대하는 질병이 아니다. 개인의 질병이. 거식증 남녀의 비정상적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전통적 여성 역할 분노하고 가치 거부하고 미래가 어머니의 삶과 같은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에 강렬하게 반발하는 데서 지금 비롯되는지 뭐가 해석하는 게 자, 살을 거부하는 것은 여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살을 거부하는 만큼 여성들은 자기 몸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권력을 획득했다고 생각한다. 광고에서 봐라. 성공, 사회적 권력을 획득한 여자들은 전부 다 마르지 않았냐. 그러니 사회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무의적 계산이 거식증 심리의 기자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만 실제로 정보야 결국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성의 권력을 복잡하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여성의 거식증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그렇지 사회적 질병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되는 거예요. 공감한다.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정부 생각은? 좀 딱히 공감되지만 아니다. 왜요? 이유는? 일단 제가 여성이 아니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성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예. 좋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닐까요?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그죠? 아니, 뭐 단순히 자기 몸의 어떤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래가지고 이런 너무 크게 해석을 하면 이거 자체가 오히려 여성들의 삶을 너무 획일화시키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습할 거예요. 알겠지? 예. 시에 대한 것부터 이제 2월달에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